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달러 강세 압력 완화의 영향으로 228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환율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달러 약세폭이 확대됐고 장중 1410원대까지 환율이 내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게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2차 전지 섹터가 3분기 실적을 동력으로 삼아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등 대형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까지 내놓으며 질주에 날개를 다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주 지원단을 파견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연간 수주 500억 불, 세계 4위 건설 강국을 목표로 제2의 중동붐을 실현하겠다며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한 팀으로 수주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시장이 기분 좋게 1.74%씩 올라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셨고요. 자, 오늘은 유레카에서 또 처음 뵙는 파트너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님 저희 유레카에는 또 처음이신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종목 상담 방송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제 시황이나 아니면은 뭐 특징 섹터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어떤 뭐 주도 섹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뭐 걱정되는 마음도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이 주도 섹터나 아니면은 주도 종목을 굉장히 공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분명히 또 자신감도 있고 또 시황도 사실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러워하시면서도 할 말씀은 다 하시네요. 네, 주도 섹터 발굴 잘하고 또 시황도 잘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좀 먼저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1.74% 강세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진짜 조금 신기하게 저도 장 마감 이후에 둘 다 그 코스피도 1.74 그리고 코스닥도 1.74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코스피 거래 대금이 8조 한 3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조 6천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게 있는데 오늘은 무조건 코스피 그러니까 대형주 쪽만 보자. 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왜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를 봐야 했는지, 왜 대형주단을 봐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좀 모멘텀부터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하락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 사실 뭐 20년도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작했던 이 유동성 장세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에서 당근을 주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채찍을 주면서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때렸다가 이런 게 조금 더 사이클이 빨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그 미 나스닥에 상장이 된 이제 IPO 최대어 인텔의 자회사인 이 모비라이가 상당히 조금 IPO 그 첫날에 30% 정도 상승을 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예전에는 유동성 장세 때는 기업 가치가 약 70조 원 정도를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긴축 장세에 들어서면서 24조로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망감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전혀 버블이 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이 자율주행
그 섹터를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뭐 이제 폭등한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자율주행주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종목군으로 보면서 성장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20년도에 그 니콜라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었을 때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의 기축으로 좀 삼고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주들을 같이 공략하는 게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이재용 회장 시대가 개막을 했죠.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이제 승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공백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이 리스크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잠깐 뭐 차트도 보고 흐름도 보고 왔는데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 나쁘지 않고 만약에 지금 가격대만 조금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새로운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공략 대상으로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약세 모멘텀 동시에 강세 모멘텀도 있겠지만 약세 모멘텀 항상 우리 있는 투자자들이니까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게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뉴욕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이 어닝 쇼크로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9% 정도 하락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약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기축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증시에서 가장 큰 고래들이라고 하죠. 네, 고래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녹록지 않구나 이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뭐 실적이 안 좋다 그게 좀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악재였지만 지금은 조금은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약세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라고 좀 인지를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가 8개월 만에 핵 훈련 재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전쟁 리스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11월 달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뭐 떡밥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나왔을 때 종목을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안 샀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가능성이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스윙 종목은 절대로 좀 피하고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당일날 사가지고 당일날 파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거는 조금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소형 핵이라도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이제 폭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3연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계속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대만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쟁 리스크랑 비슷한 수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유로 이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올라가면은 막 기뻐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스닥이나 달러 인덱스 차트를 잠시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나스닥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항상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면서 또 종목 선정을 할 때도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나스닥을 항상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락 추세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벗어났다. 이걸 이제 화요일 방송에서 이제 3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그래서 이게 약 뭐 8월 달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보내왔던 게 나스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단기적인 어떤 하락 채널이라고 하죠.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이 구간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냐면은 이거를 이제 박스권이 되느냐 아니면은 만약에 이 추세를 이 빨간 선 보이죠? 단기 추세 그 단기 상승 추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구간들을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만약에 지지를 받았을 때는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구간들을 좀 이탈을 할 시에는 어느 정도의 이런 박스권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당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근도 좀 던져주고 채찍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좀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나스닥 지수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흐름이 예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전 세계 기축 동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 인덱스의 이제 뭐 4시간 차트를 보든 아니면은 뭐 일봉을 보든 보시면은 추세가 강해요. 강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또 가속화되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채널의 그런 추세에 있어서 조금 이탈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지수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달러 인덱스가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증시는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이런 하단 구간들이 이제 깨지느냐 아니면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나스닥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나 아니면은 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특징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사실 특징 섹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대형주 단을 얘기를 먼저 하고 싶지만 일단 네옴시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옴시티.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단기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스윙을 하시든 항상 관심 종목에 놓아놓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11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이었나요? 네, 11월 달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대한민국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만난다 방한 일정이 잡혔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뭐 10월 달 10월 달에 최근에 이제 일정이 취소가 되었었죠. 네, 그러는데 그때 당일날 아마 조금 그 관련주들이 약세나 아니면은 약간 뭐 매물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지금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관련주들 중에서 뭐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미글로벌이 좀 대표적인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고가를 갔어요. 그리고 뭐 유신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있죠. 예,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도 이제 현대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삼성물산 그리고 뭐 대한전선도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돈이 지금 현재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를 하든 아니면은 스윙을 하든 어느 정도의 그런 추정 매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팔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또 시세도 내줄 때는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오늘 이슈가 있었던 거는 결국에 신고가를 갔던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우디의 투자부 장관이 이제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제2의 중동붐이 실현하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뭐 계속해서 얘기해 드릴 섹터는 결국에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고 뭐 다른 섹터도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지난주부터 내내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보셔야 된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아니면은 중형주 뭐 최근에 이제 금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미래 나노텍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DI,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약세장에서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당분간은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그 컨센서스상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초강세장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어떤 2차 전지주들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앞으로 왜 코스피 관련해서 2차 전지들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잘하시는 나스닥 그리고 달러인덱스 차트 분석과 함께 오늘 상승이 나왔던 시장에서 어떤 긍정 모멘텀 그리고 어떤 약세 모멘텀이 상존하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핫했던 키워드 아무래도 유레카 헤드라인에서 짚어드렸던 네옴시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신이라던가 한미글로벌이라던가 대한전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자, 대형주 실적을 필두로 한 2차 전지 관련주 섹터 들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꼼꼼한 또 윤서준 파트너님의 분석을 통해서 유레카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 발굴, 주도 섹터 미리미리 발굴하는 거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시는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유레카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유레카 종목은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고 앞으로도 그 이후에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레카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유레카 키워드 만나보고 계십니다. 달리는 말 대 쉬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서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입이 되시죠? 달리는 말 2차 전지겠고 쉬는 말은 원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유레카 키워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달리는 말 대 쉬는 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비주도주냐 아니면 주도주냐에 대한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는 누구나 다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떤 주도주가 될 뻔했던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 섹터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래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반된 흐름이에요. 상반된 흐름이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게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 섹터라고 하면은 사실 좀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이제 원전 섹터죠. 근데 사실 올라갔던 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또 상승 탄력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지지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원전 섹터를 살려야 되는 어떤 과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활용해서 좀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국정연설에서도 이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언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즘에 다시 원전 관련해서 이슈나 어떤 뉴스가 조금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느끼고 있었고요. 시장을 참여하면서요.
사실 근데 이제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수주 기대감이 많았어요. 이집트 수주 기대감, 뭐 그전에는 뭐 루마니아 수주 기대감, 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되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집트 엘다바 수주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실망 매물이가 출회가 되었었죠.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집트 엘다바 수주전 때 메인이 이제 러시아에 있는 기업이었어요. 최종 3조 원 정도 되는 수주 금액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메인은 러시아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메인은 3조 원 정도에서 얼마만큼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는 얼마만큼 가져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수주 금액이 크지 않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게 8월 달에였나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창 좀 약간 가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이거 제가 볼 때는 못 간다. 왜 그러냐면은 이슈나 아니면은 이 재료 모멘텀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수주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그때 당시에 방한을 했던 게 빌 게이츠였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마 최태원 회장이랑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던 걸 기억하는데, 사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님이랑 만약에 뭐 빌 게이츠가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인정. 그러면 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게 좀 기대감은 분명히 엄청 많은 섹터고 엄청 많은 종목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었든 뭐 대한전선이 되었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주단이 되었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조금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이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 이 저렴한 건설 비용을 앞세워서 한수원에서 폴란드 사실상 원전 사업자로 확정이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거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사 내용을 읽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핵심은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의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어떤 기존 사업과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실제 그러니까 원래 기존으로 이제 수주를 받으려고 했던 그게 있었는데, 그거랑 또 다른 수주전으로서 이제 메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수주 금액이 정확하게는 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는 제가 한 몇십 조에서 최소한 몇 조 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몇십 조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확실시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또 예전 그 이집트 엘다바 수주전 때랑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좀 노이즈가 있어요. 뭐 웨스팅하우스가 그 한수원을 뭐라고 했죠? 네, 그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리고 7월 달에 생각을 해보면은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 원전주들이 한번 슈팅을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방한 예정, 오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특징주가 그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슈팅을 쭉 주다가 꼬리 달고 다시 한 번 더 채워주다가 그다음에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볼 때는 떡밥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그 원전 섹터는 관심 있게 조금 지켜봐야 된다. 뭐 지금 당장 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란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섹터를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는 대장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준이 되는 어떤 지표 같은 종목이라서 에너빌리티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에너빌리티는 사실 항상 언급을 드리는 게, 저도 이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여기서 공략을 했었고, 이거는 좀 크게 가서 이걸 뭐 다 먹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이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봤을 때는 차트가 굉장히 정석적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있고 또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트렌드를 그대로 이제 고점과 연결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받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의미로 그린 게 아니고요. 사실 이 하단 구간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고점과 연결했을 때 이 구간이 맞나요? 예,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시세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두들겨 맞으면은 이거 조금 많이 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던 차트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냐면은 이 추세 하단이에요. 이 추세 하단.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내려왔을 때는 그리고 사실 이 내려올 때, 이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나오죠. 9시 뉴스에도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수주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좀 약간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데서는 또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런 상단까지는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트가 왜 못 가냐, 시세를 못 뿜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제 의견이 100%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이런 차트에서는 뭐 한 번 정도는 조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게 된다. 그거를 어떤 걸 기준으로 보냐면은 월봉 매물대예요. 월봉 매물대. 자, 월봉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예전에도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좀 핵심 가격대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어디죠? 네, 3만 원대 가격이에요. 3만 원대. 3만 원대에서 뭐 2만 8천 원대예요. 그래서 2만 8천 원대에서는 저항을 받았었던 몇 개월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일봉 차트가 아니고 월봉 로그 눈금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저항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최근 작년 21년도에 급등을 했을 때도 약 2만 8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었어요. 그 뜻은 실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3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월봉상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량이 없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많고 이렇게 그러면 이 거래량 정도면 여긴 당연히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점은 다르다. 굉장히 핵심 레벨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조금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강력한 역할을 한다. 반대로 만약에 3만 원대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강력하게 또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것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네, 달리는 말 대 쉬는 말이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였는데 일단은 쉬는 말,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지 두산 에너빌리티 사례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달리는 말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깜빡했는데 그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G2 파워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이중 테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테마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게 무중 테마에도 엮였다가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도 엮였다가 그런 종목이어서 좀 재미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중소형 주단에서는 G2 파워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이제 그린 부양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00조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감축을 하겠다. 미국
미국에서 낸 법안이죠. 국회랑 이제 바이든이 서명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 어느 나라냐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발의가 된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광 아니면은 뭐 풍력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그린 산업 공급망 파트너로서 상장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어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는 종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네, 종목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이런 모멘텀은 그냥 단순하게 저도 막 깊게는 모릅니다. 네, 깊게는 모르고 근데 이런 모멘텀은 숫자로 보이잖아요. 숫자가 500조 원, 뭐 이런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최소 650조에서 뭐 많게는 1,300조. 근데 사실 가늠도 안 가요.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는 가늠도 안 가는데 그래도 숫자가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 큰 대형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걸 인지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종목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여러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 어떤 차트상에 대한 구조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 돌파를 하고 또 지지를 받아주고 또 여기서 어떤 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박스권이 조금 큰 박스권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이 박스권 이런 구간들을 그래도 지지를 받게 됐을 때 제가 항상 그 상담 시간에도 언급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비유를 하게 되면은 1층이 있고 자 1층이 있고 2층이 있다. 그러면은 이 1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네, 망치로 두들기거나 아니면 해머로 찍어야겠죠, 위로. 그래가지고 그걸 뚫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런 고점 매물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뚫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올라섰어요. 그럼 잠시 쉬어야죠. 너무 힘들잖아요. 벽을 뚫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데서는 조금 쉬어갔다가 그러면서 또 이제 2층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 2층, 3층이라고 하죠. 네, 3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매물,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여기를 돌파하니까 쭉 가죠. 여기를 이제 매물을 그 다음 층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어느 정도 뭐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렴에 뭐 삼각 수렴에 대한 형태를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석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 대형주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도 하나 더 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이것도 재밌어요. 이 종목도 진짜 재밌는데 자, 보시면은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흔히들 말하는 어떤 쌍바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항 구간 여기를 몇 차례 했잖아요. 여기를 망치로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고 세 번 두들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너무 쉽죠. 네,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실제 포스코 케미칼은 위에 어떤 매물대가 신고가예요. 신고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신고가도 이제 종류가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좀 재밌는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일단 엘리엇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 뭐 차트를 조금 한 번이라도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흐름은 뭐 여기서 이제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이 4파동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뭡니까? 이 1파동의 고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5파동이 이제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도 1파동, 2파, 3파, 그다음에 조정 4파, 그다음에 지금 5파 대파동 5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높아서 못 잡겠어. 이것보다는 분명히 이 5파동도 은근히 상승 파동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종목 그리고 이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 BM이든 아니면 최근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굉장히 탄력을 보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SDI를 조금 눈여겨 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긴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약세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실적이 나왔다.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뭐 최근에 어제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하게 좀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라는 거는 이 뜻은 뭐냐면은 시장이 만약에 약세를 보일 때는 얘네들은 버텨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언제 어떻게든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수밖에 없다. 그게 단타든 아니면은 내가 스윙을 하든 장기 투자가 되었든 다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약세장 속에서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켜봐야 되는 이 섹터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원전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달리는 말 대 쉬는 말 해서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깊게 짚어주신 윤서준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지금은 쉬고 있는 말 원전주이지만 원전 중소형주 중에서는 G2파워까지 꼭 말씀을 해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따라서 이 G2파워 그리고 현재 달리는 말과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함께 윤서준 파트너와 함께 장중에도 꼼꼼하게 짚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아주 깊게 짚어주신 윤서준 파트너님이셨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대망의 유레카 종목 공개를 또 앞두고 계신 윤서준 파트너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삼성 SDI 계속해서 2차 전지 달리는 말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 섹터 안에서 유레카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 SDI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 SDI 저는 그러니까 좀 헷갈렸어요. 사실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대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떤 종목이랑 헷갈렸냐면은 LG 엔솔이냐 아니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냐 아니면 삼성 SDI냐 이 종목군 안에서 분명히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시장 주도주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관점이 조금 달라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일단 주도주라는 거는 거래량이 빵빵하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그 뜻은 거래대금이 빵빵하다라는 뜻이 이제 좀 1차적으로 이제 붙게 되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 거래량도 좋았고요. 거래대금도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다른 종목 보지 마라.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뭐 금량도 있고 뭐 미래 나노텍도 있고 그다음에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중에서 코리아 SE도 있고 뭐 WI, 뭐 성우 하이텍 아니면 뭐 되게 많잖아요. GI텍이라든지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근데 그런 종목들
뭐 봐야 되겠죠. 만약에 코스닥이 움직이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뭐 만약에 뭐 다른 종목들이 쉬고 있을 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명확했어요. 삼성 SDI가 얘가 오늘 총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이 종목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이유가 일단 22년 3분기 매출액이 5조 4천억 원, 5조 4천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56%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659억 원.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YOY로 5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돈을 잘 벌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당연히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율 효과와 이제 BMW 그리고 리비안향 판매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건데?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매출액은 약 6조 원.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5조 4천억이었으니까 더 번다라는 뜻이겠죠. 6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600억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1,000억 원 정도는 더 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4픽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슈라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뭐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랑 이제 공동으로 5만 4천 톤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생산 공장 설립을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돈 잘 벌어 신규로 공장도 증설하겠다는 뜻은 그 뜻이잖아요. 우리 돈 잘 벌고 더 앞으로 잘 벌 거야. 이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그거 외에도 또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시장만 좀 받쳐주면은 좋은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는 종목을 봐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테슬라 공급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원통형이 되었든 뭐 각형이 되었든 그런 거에 있어서도 지금 분명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볼 것 같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 어떤 박스권에 대한 그리고 이 구간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뭐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받았던 게 일봉상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올리는 형태를 보이면서 수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정도였나요? 목요일 정도였나요? 이때 한번 올려줄 때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상당히 조금 굉장히 이뻐지는 차트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 선이랑 뭐 빨간 선이 있죠. 이 파란 선,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네, 241선 그리고 481선인데 481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년에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일수가 240일이 돼요. 그럼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2년선이라고 하죠. 480일. 그러니까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그리고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다 뭉쳐 있었는데 평균값이라고 보면 돼요. 평균값인데 그 평균값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그리고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이 종목을 매매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위에 있으니까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조금 소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위로 올라가면 신고가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신고가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매물대는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조금 목표가를 좀 높게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중간중간 흔들리는 구간은 있지만 왜 높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을 봤을 때 이제 월봉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월봉은 제가 꼭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될 것 같고요. 자, 월봉 차트 이게 이제 뭐 옛날이네요. 정말 옛날부터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에 이제 그리고 이게 근데 로그눈금 차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는 이 차트죠. 네, 이 차트일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급등한 것만 높게 보이는 차트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지금 뭐 키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속성에 들어가서 Y축 변환에 로그 적용을 하게 되면은 로그 눈금 차트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 구간이 이제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급등을 엄청 많이 했는데 최근에 급등한 이 구간만 보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그 눈금 차트로 보면은 예전 역사까지도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움직였구나를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이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가 그랬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죠. 물론 모든 게 다 차트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힌트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있어요. 지지를 받았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뭐 2009년도, 그리고 뭐 2015년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눈에. 자,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이런 식으로 뭐 몇 차례가량 저항을 받았었고. 근데 삼성 SDI가 만약에 못 올라갈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꺾였겠죠. 근데 그래도 20년도 그 코로나 랠리 때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 채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이스 채널을 돌파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구간을 최근에 이제 지루하게 움직였죠. 눌렸죠. 쉽게 설명하면요. 그래서 이 눌리는 과정을 보내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일봉이 아니고 월봉이에요. 월봉 얼마 남았죠? 지금 한 3일 내일 지나면은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거래일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월봉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죠? 모든 음봉을 장악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 구간에서 놀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려는 힘이 강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2번이다.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적인 목표가가 될 수는 있지만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 삼성 SDI를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제가 이 종목을 좀 대장으로 봤던 거는 핵심은 거래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5조 5천억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좀 셌던 애가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왜냐면은 삼성 SDI 밸류체인에 있는 어떤 대장주격이니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LG 엔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물론 SK 이노베이션이 상승 탄력이 더 높긴 했지만 저는 SDI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조 5천억이 나왔다는 거는 요즘 시장이 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5조 5천억 거래대금이 흔하지 않다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내가 50억을 들고 있든 뭐 100억을 들고 있는 뭐 슈퍼개미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슈퍼개미들도 충분히 이 종목 안에선 사고팔고가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WI 뭐 아니면은 뭐 미코라는 종목이 66억 나왔어요. 하루 동안. 그럼 이 종목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팔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못 사요. 그런 거 팔지도 못하고요.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다 사고팔고가 용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뭐 외국인이 되었든 뭐 기관 트레이더가 되었든 아니면은 슈퍼개미가 되었든 다 보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수가는 뭐 특별히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내일 뭐 시초가부터 한 뭐 7만 5천 원, 70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 봉에 오늘 나왔던 봉에 이제 시가 부근이라고 하죠. 네, 시가 부근을 이제 손절가로 좀 잡아 보시고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또 시세 탄력은 죽지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계속 매일매일 언급을 할 거예요. SDI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뭐 아니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참견쟁이라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안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오늘 정말 대망의 첫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삼성 SDI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레카 첫 방송 함께해 주신 윤서준 파트너님이신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꿀팁들 많이 방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도 윤서준 파트너님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9시 50분부터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윤서준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9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윤서준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 첫 방송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